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만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이제 암기가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개해 가면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이 형태들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적혀 있는 이 식들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 문자를 어떻게 정리한 거구나 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메모장 등장했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문자를 뭐와 뭐로 바꿨다? 합과 곱으로 변형하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이 모든 식들을 우변에 대해서 우리가 바꿨을 때 a 플러스 b, ab, a 플러스 b, ab, a 마이너스 b, ab 요렇게 합, 이것도 합이죠. 우리가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합, 곱, 합, 합, 곱, 합 하고 전부 다 합 또는 곱으로 모양을 바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 지어질 수 있냐면,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2차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합곱에 관한 얘기를 배운 적이 있죠.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한다면 그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그 두 근의 곱을 딱히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계수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3이고, 그 다음에 a분의 c니까 이건 5네.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자, 즉 알파와 베타를 곱셈 공식의 변형꼴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해봐. 그럼 진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이 친구들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는 내가 합곱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해서 합곱만 이렇게 채워줄 수 있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3, 뭐 직접 계산은 해보면 뭐 27 마이너스 45가 돼서 마이너스 18이다. 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내가 어떤 문자 값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의 모양으로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합과 곱으로의 모양의 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적혀 있는 식을 좀 분류를 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몇 번식이냐면, 자,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 7번까지 요 4개의 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4개의 식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 모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보고자 했을 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이항에서 구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니, 예를 들어서 네모 더하기 세모는 별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네모 값을 알려주고요, 별값 알려줍니다. 그럼 세모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이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네모를 이항하면 별 마이너스 네모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세모 값을 구하거나 또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고스란히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7번에 있는 식 볼게요. 우리가 얘를 네모로 가지고 또 얘를 세모로 가지고 얘를 별이라고 이렇게 취급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국에 어디서부터 파생된 겁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배에 묶어주고 ab, bc, ca다. 이 식에서 요 모양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요 모양에서요. 요 모양이죠. 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체 값을 보고자 할 때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이 항에서 나타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네모 혹은 세모 별에 해당하는 게 단순하게 뭐 문자 하나가 됐다던가 혹은 숫자로만 이루어졌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들에 대해서 덩어리를 이루는 하나의 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하나의 네모가 될 수 있고 이게 세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덩어리, 즉 식이 하나의 모양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류인데요. 몇 번이냐면 2번, 4번, 6번입니다. 이 2번, 4번, 6번은 단순해요. 그 위에 있는 1번, 3번, 5번에다가 a 자리에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뭐 따로 번호를 만들어까지 만들어 놨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 x와 x분의 1을 이제 어떻게 좀 인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두 수를 읽을 때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x와 x분의 1은 역수관계다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사실 역수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아마 전통적인 암기 방법이죠. 분자와 분모를 파군수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 사실 원래 엄격하게 역수라는 건 곱해서 1을 만드는 수를 역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자와 분모를 바꿨던 거죠, 실제로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x와 x분의 1 어때? 둘이 곱하면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둘이 역수관계다 라고 읽어줘야 되고, 이 2번, 4번, 6번 요 모양은 곱셈 공식에서 문자들에다가 역수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문자 또는 숫자를 넣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좀 해보면 135번에서는 등장했던 두 문자의 곱이 246번에서는 사라지죠. 여기 곱이 여기선 사라지고요. 이 곱이 또 사라지고, 왜? 1이니까 당연하죠. 곱이 사라지고 또 곱이 1이 돼서 사라지고, 곱이 사라지고 곱이 1이 돼서 사라지고, 요런 방법으로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8번과 9번을 볼 건데, 이 8번과 9번은 조금 얘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9번은 선생님이 따로 페이지를 바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번째 파트 바로 8번식에서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플러스까지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모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요 곱셈 공식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개의 항의 합에다가 세 개의 항의 합을 요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그 과정은 이제 생략되면서 결과가 이쁘게 나왔죠, 그죠? 요렇게 각각의 세제곱, c의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abc 요 모양에서 등장하는 i였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모양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꿀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네들에다가 2배를 취해주고, 자, 값이 2배가 됐으니까 좀 보정을 해줘야죠. 다시 2분의 1을 곱합니다. 즉 2분의 1을 곱해준 다음 2배를 해줘요. 그래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까지 요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요 2a제곱을 a제곱 2개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것도 b제곱 2개, 이것도 c제곱 2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재미나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좀 나눠 먹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a제곱 보이죠? 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요렇게만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합쳐서, 아이고, 펜으로 바꿔야죠. 자, 합쳐서 너는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b제곱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c제곱 데리고 온 다음에 마이너스 2bc 데리고 오면, 오, 이 친구는 b 마이너스 c 제곱이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남는 아이, 내가 c제곱 하나랑 a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ca 데리고 오면 이 녀석은 바로, 펜이 왜 안 바뀌니? 이 녀석은 바로 c-a의 제곱이구나 하고 우리가 요렇게 좀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까지 모양을 바꾼 거고, 그 다음 앞에 2분의 1도 적어줘야죠. 자, 그럼 내가 이 모양을, 요 식을 요렇게 정리를 다시 해본 겁니다. 이게 같은 식입니다. 단지 이제 정리만 또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이 완전 제곱의 합으로 우리가 모양을 바꿨는데, 이 완전 제곱에는 재미난 성질이 있었죠. 뭔가의 제곱, 자, 허수가 아닌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 자, 이 식에 대해서 이 성질을 이용한,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이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세 변에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얼마다? 0이다. 그때 이 삼각형 ABC를 세 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니? 요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는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이란 뜻이 되면서 모든 제곱의 합이 0이 된다. 그 말은 이게 싹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A랑 B는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고, 와, 이거 무슨 뜻이야? 결론은, 아, 이거 A하고 B하고 C하고 싹 다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0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 말인즉슨 이 삼각형의 정체는 바로 무엇이다?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또 이제 우리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자, 플러스가 되어도 그 유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 2배를 해준 다음에 EBC 플러스 CA 2배를 해준 다음에 또 2분의 1로 묶어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으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2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요렇게, 아이고,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 하고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알겠죠? 자, 이게 8번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9번식에 대한 얘기는 요렇게 됩니다. 자,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요 모양이 들어있는 공식 선생님이 여기 친절하게 위에 먼저 적어놨죠. 그죠?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얘만 따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당연히 넘겨주면 되겠지. 요렇게. 자, 요렇게 마저 적어주고. 아이고, 길기도 해라. 플러스 3abc.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네모, 세모, 별, 즉 덩어리를 보는 연습을 한다면 이 값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면서 조건을 하나 줍니다. 어떤 조건을 주냐면 만약에 세수의 합이 0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매우 간단하게 여기서 보이는 0 곱하기 뒤에 복잡한 애들 있지. 이거 어차피 다 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결국 남는 건 누구만 챙겨주면 되겠다? 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얼마로구나? 3abc 로구나. 언제? 아이고, 이거 또 펜이 또 바뀌어. 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요렇게 해서 마치 이 내용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롯데리아 가면 이제 햄버거 세트 시키면 항상 시키면 햄버거 세트 시키면 콜라 따로 뭐 포테이토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나오잖아. 그지? 똑같이 세트로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숨겨진 내용까지도 꼭 공부해서 관련 문제들 망설임 없이 풀 수 있게 연습해 놔야 되겠습니다.